도시와 지구를 구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쓰레기의 모든 것 3강을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현장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네, 화면상 반응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현장 반응은 굉장히 많이 뜨겁고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강의 들으시다가 편한 시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질문을 종합해서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분들께 질문의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데요. 제작소래요. 주식회사 제작소 대표님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플라스틱이 어떻게 다시 바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주셨을 것 같고요. 제작소 대표 전미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작소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프레셔스 대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제작소입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제작소가 뭐 만드는 곳이긴 한데 저희 로고를 보면 제작소가 보통은 어이 제작소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냥 무슨 뭐 땡땡 제작소 아니고 그냥 제작소냐 했더니 어이 말고 아이예요. 아, 이름이 왜 그러냐? 오타 났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다시 리라는 영어로 이제 치자면은 다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약간 그 재미를 부여하려고 제작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자원에게 새로운 순환고리를 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프레셔스 플라스틱 대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영어다 보니까 뭐 약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무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긴 하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가져온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 엄청 많은 것들이 써 있는데 이게 다 플라스틱의 종류라고 해요. 사실 저도 막 이제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만들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우리 보통 재질을 나눌 때 뭐 플라스틱, 뭐 나무, 뭐 유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뭐 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유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플라스틱은 이게 발달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뭐 일상에서 이제 용기 같은 것들로 사용하는 것들 보면 뭐 페트, 뭐 PP, 뭐 PS 같은 것들은 용기로 많이 사용을 해요. 아더 용기도 있고 그 옆에 사실은 플라스틱은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1번부터 7번까지는 약간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번호를 매겨서 다시 이제 재활용이 될 수 있게 번호를 이제 부여해서 재활용을 한다라는 뜻으로 붙여져 있는 거고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 플라스틱은 열을 가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열을 가했을 때 딱딱해지는 열 가소성이랑 열 경화성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통은 분류를 하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이제 온 단어라고 해요. 이제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화학이나 뭐 이런 그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알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저도 공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은 뭐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이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근데 저희가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고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는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다양한 플라스틱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자동차에서 뭐 많이 봤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이제 산업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뭐 우리 산업에 발달하는 데 사용이 됐다 하면 또 의료계에서 뭐 이빨 같은 거를 어 뭐 충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의료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사실 이제 입고 계신 옷 중에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배관이나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짓는데도 사실 플라스틱이 여러 다방면에서 이제 많은 우리의 편리함과 산업의 발전을 이뤄왔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플라스틱의 뭐 위대함 이런 식으로 뉴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에 따른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뉴스보다 이런 뭐 동물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뉴스를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저는 제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물개를 굉장히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느 날 물개가 저런 식으로 목에 이렇게 뭔가를 끼고 나타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얘 왜 이러지? 라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물개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이 바다에 있는 동물뿐들 아니라 뭐 새라든지 그리고 산에서도 심지어는 뭐 이게 다양한 곳에서 다 플라스틱으로 이제 고통받는 동물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산을 이룬 재활용 센터 이런 뉴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산 이제 여기는 강서구에 있는 자원 재활용 센터인데 이게 다 플라스틱만 이제 쌓아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40%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왜 계속 볼 수 있는가 이제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이제 자료를 또 계속 찾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른 뉴스들을 또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그중에 가장 플라스틱이 많이 문제가 있긴 한데 어 이 플라스틱 산이 그래 아까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플라스틱을 보고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막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메탄 가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온실에도 문제가 되고 이게 계속 불이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서 어 며칠 동안 물을 뿌려도 계속 불이 날 정도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뉴스나 뭐 신문이나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사실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많은 미디어나 뉴스나 뭐 요새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 인제 이런 관련된 뉴스를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님께서.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저는 한 이틀 3 일에 걸쳐서 이런 뉴스만 진짜 쭉 다 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찾아보고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산업에 큰 발달이랑 우리의 편리함을 줬던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됐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양이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를 보면 수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출이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많이 버려지고 이게 왜 재활용이 어렵고 수출은 왜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뭐 책 같은 것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일회용으로 많이 쓰고 버려진다. 이게 사실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우리에게 편리할 수 있지만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별하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선별을 자세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별이 자세하게 되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들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진국들은 재활용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다 외부 이제 수출하거나 약간 이제 중국 같은 데 이제 의존을 해 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큐멘터리 그 넷플릭스에 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연 환경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도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재밌는 영상 같은 걸 주로 찾아보다가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환경에 대한 전문가나 뭐 플라스틱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같이 하면 좋을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저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 이제 이런 운동들까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다회용, 뭐 다회용을 지향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보자.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자. 또 우리가 사용한 것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의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한 방향성들이 이렇게 크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활동을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사실 저희는 일단 완전 재활용을 위해서 원래 활동을 했던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인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기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제 기술에 초점이 잡혔다기보다 '아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과 함께 친환경적인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고쳐 쓰고 수리하고 할 수 있을까?' 요런 환경 관련된 문제들로 저희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제 접목해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인제 "쪼끔 더 고민해서 해 보자."라고 했던 거는 월평동에 쓰레기 문제 길거리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들부터 어떻게 이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됐고 무언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이제 뭐 제품 같은 것들을 수리하는 것들 그리고 다시 고쳐 쓰는 것들,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어 뭐 워크숍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친환경적인 키워드로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 교육들 말고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정보들이 인터넷에 공유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래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인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3D 프린터, 요런 3D 프린터도 집에서 기술을 사실 쪼끔만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하면 새로 만들 수 있고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두이노 요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픈 소스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뭐 의수 같은 것도 뭐 이제 3D 프린트라든지 파일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저희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치를 하는 도중에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프로젝트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뭐지?' 라고 하고 저도 인제 공부를 해본 결과 데이브 하킨스가 2012 년에 진행을 했던 그 과제로 사실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제 그 졸업 과제로 "이런 플라스틱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플라스틱 재활용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에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돼서 글로벌 커뮤니티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저희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참여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 위에 있는 동영상은 그 활동가분들께서 어제 공유를 해 주셨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프레셔스 플라스틱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이나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이제 오픈 소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약간 뭐랄까 사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일 막막한 게
뭐 보통 다들 이름부터 막 지으시는 것 같아요. 뭐 브랜드를 이제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뭐 마케팅에 관한 것들 아니면은 이제 그 기계 같은 것들 만약에 뭔가 자원들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이제 수급을 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것들을 토대로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에서는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인트로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라스틱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들 이제 기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도면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온라인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사실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공개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만들기 프로젝트랑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서 이 프로젝트를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근데 오픈소스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알겠고 오픈소스고 인터넷에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프레셔스 플라스틱이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병뚜껑이 있어요. 이제 조그마한 플라스틱들인데 저 병뚜껑들은 대부분 HDP 아니면은 PP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플라스틱들, 그러니까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을 잘게 분쇄하고 이렇게 뭔가 가공할 수 있는 펠릿 형태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의 이전 단계, 가공하기 전 단계를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상태, 조그마한 쌀알갱이 같은 애들인데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 형태의 크기와 비슷하게 이제 잘게 분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틀이나 어떤 금형 같은 미니 금형 같은 애들을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이 과정은 저희가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봐도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정교하게 더 뭐 파트가 분할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플라스틱이 이런 열과 압력을 가한 이런 기계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보시면 분쇄를 하고 이 분쇄된 거를 옆에 있는 이제 열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통에 담아요. 그 다음에 압력을 줘서 옆에 이제 가래떡처럼 이렇게 짜내고 그것들을 틀에 넣은 다음에 이제 꺼내고 그것을 후가공하면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프레셔스 플라스틱의 큰 뭐 이제 제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발리에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그냥 여행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관광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프레셔스 플라스틱 기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관광지에.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로 그 예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메이크 스페이스가 바로 관광지 옆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문제, 그 바다 해양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프레셔스 플라스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플라스틱을 사실은 굉장히 그 잘 녹이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술 작품이나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처럼 교육을 주로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교육에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자 많이 그 자신들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과 합쳐서 이 오픈소스를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프레셔스 플라스틱 공식 그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지도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을 한 곳으로 이제 관리라기보다 등록을 자율적으로 해서 서로 알릴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서울의 환경연합에서도 이렇게 아직은 적지만 한국 국내에 있는 이런 프레셔스 플라스틱 아니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프레셔스 플라스틱 공식 홈페이지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된 그 작업 공간들, 수거 공간들, 그리고 머신 같은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곳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국내는 좀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조금 손이 많이 가기도 해서. 저희도 이제 국내 사정에 맞춰서 프레셔스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만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기보다 시민과 공동체와 저희 메이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 새 그 주체가 필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다른 이제 대전 지역 내에 계신 공간들을 6군데를 그 작년에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플라스틱을 같이 함께 모아볼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정류장이라는 재질별로 이제 분류해서 모을 수 있는 플라스틱 정류장을 설치를 했어요. 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제작 교육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이것들을 화폐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작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사실은 플라스틱 종류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를 시민분들께 다 막 공부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모을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7가지 플라스틱이 생활에서 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크게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저 4가지 플라스틱이에요. HDPE, LDPE, PP랑 PS. 이 4가지가 저희가 시민 영역에서 이제 활용을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고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플라스틱 정류장에 모아 오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시민분들께 다시 리오드로 돌려드리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모으는 방법을 보시면은 국내에는 저 위에 있는 마크로, 보통 위에 있는 마크들로 보통 이렇게 비닐 라벨에 적혀져 있거나 제품 자체에 바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들의 종류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모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큰 취지는 이 저희가 모으는 이 4가지 플라스틱 중에 사실 실제적으로 선별장에 저희가 이 플라스틱을 사실 이전에도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분리 배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잘 분리 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않는 이유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보시는 음료수 병뚜껑이나 뭐 페트병 뚜껑, 이 조그만 것들, 그리고 뭐 뽁뽁이 같은 것들은 버려지게 되면은 선별장에서 다시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선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을 다시 이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이제 수거할 때 원칙이 작은 플라스틱을 위주로 받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가끔 이제 큰 것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이 제가 약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가져오신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 분쇄하고 압출하고 사출한 다음에 후가공, 이게 이제 바로 뿅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후가공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완성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같이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분들과 아니면 상점분들이 어떤 것들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제품을 제작을 어느 정도 이만 이야기해서 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계속 정류장도 확장을 하고 이 만드는 제품들도 같이 논의를 더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 그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프레셔스 플라스틱 대전 이 프로젝트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역할뿐만 아니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정류장에서 일단 수집을 같이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계속 열어놓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 혹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발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생기고,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현수님, 아까 정답도 맞추셨는데 질문도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이 플라스틱 프레셔스 제작소는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나요? 수익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공익사업, 그 제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일단 약간 이제 시나 다른 곳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다른 곳들과 이제 제품들을 같이 개발해서 이제 협업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마을과 뭐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르고 있어요. 네,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플라스틱 무게에 따라 리워드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네. 제품들이 있냐고. 네. 작년에 저희가 플라스틱 무게를 이제 얼마큼 가져오셨냐에 따라서 리워드나 이제 교육으로 제품으로 이렇게 리워드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그램 수로 인제 뭔가 재는 것들이 약간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연도엔 개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던 게 이제 고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래 모양, 그리고 이런 윷놀이 모양을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놀 수 있는 요런 제품들, 그리고 고리 모양의 이제 지금 제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희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사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액세서리와 장난감,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리 모양, 그 프레셔스 플라스틱의 상징인 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로 리워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리워드 제품을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플라스틱 종류별로 구분하는 일도 어렵고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제가 글씨를 이렇게 잘 못 읽네요. 그리고 업사이클링하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의 큰 취지는 지금 말씀해주신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되지 않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의미에 맞게 써주신 것 같은데, 이 맨 처음에는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게 뭐냐,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재활용하거나 뭐 업사이클링 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그 모양 그 자체, 뭐 예를 들면은 커피점에서 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이 컵들을 가지고 화분으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모양 그대로 뭔가를 이제 다시 그냥 붙여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원 모양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녹여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시기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그거에서부터 이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저거만한 플라스틱이 버려진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같이 함께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고급 질문인 것 같아요. 꾸준히 교육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작소 누리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앞으로의 교육이나 활동 일정이 궁금하다고 그랬고요. 열쇠고리를 직접 보셨대요. 근데 많이 거칠었다. 근데 후가공을 하려면 사포질을 하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건지 걱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플라스틱 활동 결과를 봤는데 비누 받침대 같은 생필품도 있었다. 근데 열쇠고리 위에 이런 기념품을 다변화할 계획 있으시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예. 첫 번째 질문은 누리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앞으로의 교육이나 이제 활동의 일정이 인터넷에 저인가요? 홈페이지를 그렇구나.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은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일정들은 없고 일단 자양분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드리면은 그것들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과 함께 협력해서 그 프로세스 플라스틱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랑 프로젝트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뭐 홈페이지나 누리집이나 홈페이지나 인스타 이런 것들에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열쇠고리. 네, 표면이 많이 거칠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후가공이라는 게 지금 수원맨께서 실패해 주셔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게 막 사포제를 하고 뭐 가는 거 정도로 저희는 후가공을 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그 금속 몰드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살짝 테스트 버전이기도 해요. 이 버전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사실은 깎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깎기 위해서 좀 러프하게 깎아서 표면이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후가공을 할 때 어느 정도 플라스틱이 잘게 잘려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이제 흡입하거나 했을 때 몸에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공기 중에서도 날아가는 게 최대한 저희는 그 사포질 하는 거를 약간 지향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다른 생품. 네네.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근데 연락을 주실 때 보통은 뭐 이제 판촉물이나 뭐 그냥 이제 거의 판촉물이죠. 그런 걸로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의 입장으로는 판촉물도 좋긴 한데 그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판촉물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뭔가를 이제 제작할 때는 약간 뭔가 오래 쓰여질 수 있는 판촉물이어도 이제 한번 이제 보통은 쓰고 이제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오래 할 수 있는 기념품들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작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사실 이것들을 선정할 때 같이 마을과 이제 마을에서 모아주신 분들의 의견을 받고 어떤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이야기를 계속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업들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건 어렵겠지만 마을과 활동할 때는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해서 그것들로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여기 패널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두 분 질문 받아볼게요. 우선 EPR 게시를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제도 제시
분께 먼저 질문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도 아까 그 설명하신 것 중에 어쩌다가에 해당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쩌다가 정말 방송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저는 집에 살면서 쓰레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끝이고 우리 집만 깨끗하면 되고 재활용은 뭐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재활용하는 곳에 가보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게 재활용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쓰레기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산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저조차도 주부인 저조차도 어떤 게 재활용인지 뭐가 재활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제대로 교육이 된 적이 없었다. 재활용을 하라고는 했는데 뭐가 재활용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그게 어찌다 보면은 그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일이 늘어나는 거고 국가적으로는 비용이 또 낭비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수집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분리해서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차가 오면은 재활용차가 오면 한 번에 모아져서 그냥 분리소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분리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서는 이걸 교육으로 좀 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제작소에서는 교육도 하고 있고 제작도 하고 있고 뭐 아까 트럭으로 뭐 이런 기계들을 네네. 가지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그 공간을 가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 저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드는 건지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함께 참가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가능한 건지 저는 실제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마을 사업으로 저희 아파트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저희의 취지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하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정확하게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도 같이 기획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재활용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활용 교육을 하다 보면 저도 약간 그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 우울증 같은 게 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분리 배출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어렵고 복합 재질이 요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분리 배출을 하고 이제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눈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부터 이제 더 버려지지 않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나머지 복합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뭐 법적으로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거나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저희가 힘을 실는 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같이 논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한명 연락을 네. 따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3분인데요. 40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서는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데 아파트마다 플라스틱별로 수거하면 자율용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협업하는 것 말고 구 단위로 시범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봤고요. 사업 진행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아파트가 사실은 가장 플라스틱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종류별로 모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아파트와 뭔가 이제 같이 하려고도 노력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미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같이 뭔가
뭔가 더 논의하는 게 어렵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구 단위로 시범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인제 그냥 프로젝트로만 뭔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마을 안에서 자원순환 생태계로 인제 확장해 나가서 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사실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어려운 네. 점 있으신지. 사실 이거는 그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저의 이제 고민인데, 뭔가를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항상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그 뭐랄까, 하나하나 저희도 인제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뭔가 이제 결과를 내는 고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요. 왜냐면 다 모든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 실패하거나 뭔가 잘 안 됐을 때 약간 저의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것도 나오는 거를 이제 같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진행을 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우울증 같은 것들, 이걸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 뭐 이게 변할까?'라는 생각도 가끔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쪼끔 더 힘을 같이 모아서 하면 극복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고런 것들이 가장 사실은 제가 극복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힘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요. 몇 가지 광고와 제가 다음 시간 강의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1시 반입니다. 목요일 날 1시 반에 다시 요게 열립니다. 열려서 그때는 알맹이만 사자 그래서 알맹이만 사자 그래서 양래교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해주실 거고요. 이게 18일 13시 30분 1시 반입니다. 오후 1시 반.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드리면 요 앞에 지금 있는 요 화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 전원한테 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배달해 드리지 않습니다. 와서 찾아가셔야 돼요. 저희가 와서 요거 컵하고 여기 요거 이렇게 생긴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건데 오실 때 그냥 오셔도 안 됩니다. 저희가 리사이클링 하는 거라서 이런 뭐 우유곽이라든지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시면 저희가 흙하고 이걸 담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공지 드릴 텐데 다음 주 19일까지 저희 환경연합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어서 수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수제작 보내드리니까요. 오셔서 방문하셔가지고 꼭 찾아가세요. 요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깨진 컵이에요. 이거는 뭐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깨진 컵을 갖고 오셔가지고 깨진 컵에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거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저희가 해드린다 이렇게 드리고요. 오늘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아까 말씀드렸죠. 업사이클링한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단톡방에 공지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미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쓰레기 다이어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 해부하기 분리해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번에는 업사이클링하는 3개의 미션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 광고인데요. 저희가 350 캠페인이라는 거 합니다. 350 캠페인. 350 캠페인은 뭐냐면 350명이 같은 시간 같은 날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대전시 온도를 측정하는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다 취합이 되면 매달 열지도를 그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도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걸 저희가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가자를 모집 중이니까요.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에 신청해 주시면 이거 청소년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도 드립니다. 별도로. 자원봉사 시간도 드리니까요. 이게 자기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주 첫 번째 일요일 8시 하고 저녁 7시인가요?
저녁 9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녁 9시. 여기 2번 측정하시면 거기에 따른 그 자원봉사 시간도 드리고 저희 별도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급 업사이클링 중에 하나를 오늘 직접 만나보셨고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도 아마 조금 더 새롭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강의 들으면서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가 당장 쓰레기 종료소인가요? 그거는 우리 환경연합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18일 목요일 1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